데일리 ESG 이슈. 지난주에 애플이 전기차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LG전자 주가가 덩달아 올랐는데요. 오늘은 이 얘기와 함께 쌍용 자동차도 엮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애플 전기차 나온다. 지난주에 빠르신 소식을 접한 분들은 이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세계 최대 기업인 애플이 전기자동차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혁신적인 배터리를 장착한 자율주행차를 2024년 출시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자율주행차지만 이 배터리를 장착했다는 점에서 2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은 2014년부터 타이탄 프로젝트라는 걸 가동해 왔는데요. 한동안은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을 하다가 지난해부터 직접 생산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와 이 RBC 캐피탈 마켓에 따르면요. 애플이 전기차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먼저 막강한 자국력입니다. 업계 최고 인재를 비교적 수월하게 확보해서 직접 생산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애플이 지금 2020년 회계연도가 끝난 지난 9월 말 보면 현재 1,91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 역시 자동차 시장 진출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계속 발생되는 구독 서비스 매출을 활용한 풍부한 생태계 시스템의 혜택을 받고 있다라면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애플이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자율주행 시스템은 이 주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애플 TV 그리고 애플 뮤직, 앱스토어, 아이클라우드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도 훨씬 더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업계 전문가들은 또 자동차 판매 매출 외에도 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을 통해 구독 형태의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고 자동차 시장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면 자동차가 운송 수단, 주행 수단일 뿐만 아니라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 TV도 볼 수 있고 업무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 복합적인 유틸리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소프트웨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애플에 굉장한 강점이 있다는 거죠. 애플은 이 최근 자사 자동차 개발에 도움이 되는 5가지 핵심 기술인 프로세서, 배터리, 카메라, 센서, 디스플레이를 사내에서 개발하기 위해 투자했는데 특히 이 배터리에서 캐나다의 세계적 자동차 부품 회사인 마그나가 제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마그나는요, 애플이 신차 개발을 검토하던 2014년부터 협력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면서 이미 전기차용 플랫폼도 확보하고 있어요. 그런 마그나와 LG전자가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파워트레인 합작법인을 LG전자가 설립했는데요. 이 합작법인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모터, 인버터 등 구동 시스템을 담당합니다. LG화학은 분사를 했죠. 그래서 배터리를 담당한다면 LG전자는 모터, 인버터 등 구동 시스템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겁니다. 합작법인의 이름은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입니다. 본사는 인천 서구에 자리합니다. 이보다 구광모 회장의 더 큰 노림수는 전기차 위탁 생산의 고리에 LG가 편입하려는 분석입니다. 지금은 배터리밖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위탁 생산 자체를 LG가 선점하려는 큰 그림이라는 겁니다. 햄리스 회사가 반도체 생산을 파운드리에 맡기는 것처럼 전기차 제조 기반이 없는 IT 기업이 마그나의 전기차를 위탁 생산하게 될 경우 의존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기차 통합 솔루션을 공급하겠다는 LG의 큰 그림인 거죠. 이미 제규어가 이 전기차의 아이페이스 부품 상당수를 LG에서 납품받고 있어요. 그리고 마그나 공장에 생산을 위탁하고 있는데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LG전자가 12년 만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이제 쌍용차를 한번 볼게요. 같은 자동차 제조업계인데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벼랑 끝에 몰려있죠. 벼랑 끝 쌍용 전기차 생태계 대비가 전무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쌍용차가 11년 만에 이 법정 관리를 전격 신청했는데요. 1차적 원인은 지난 14일 만기가 돌아온 외국계 은행 차입금 600억 원을 갚지 못해서입니다. JP모건 200억 원, BNP 파리바 100억 원, BOA 메릴린치 300억 원 등입니다. 거기다 산업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900억과 우리은행 대출금 150억 원의 만기까지 돌아왔습니다. 쌍용차는 경영 상황이 악화돼 자금이 부족했다면서 법정 관리를 신청했는데요. 쌍용차는 이 법정 관리 개시를 최대 3개월 연기해주는 법정 관리 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왜냐하면 쌍용차의 대주주인 마인드라가 지금 자금 지원을 끊고 쌍용차를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ARS 프로그램을 함께 제출한 겁니다. 마인드라는 올 1월까지 2,300억 원을 지원하겠다 했다가 4월에 이를 철회하고 400억 원만 투입했습니다. 각자 도생해라 라는 시그널로 쌍용자동차에게는 읽힌 거죠. 그러면서 미국의 자동차 유통사에게 쌍용차 지분 매각 협상을 벌였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인도 당국이 규정 위반으로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쌍용차가 회생을 가까스로 면한다 해도 재기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기존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지금 친환경차 중심으로 변하기를 막고 있잖아요. 2030년에는 전 세계 자동차 중에서는 33%의 비중을 차지할 거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금 쌍용의 경쟁사들은 발빠르게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꾀했습니다. 그러나 쌍용차는 변화에 더뎠습니다. 친환경 모델을 지금 한 개도 선보이지 못했거든요. 뒤늦게 이 전기차 개발을 선언하고 올해 주력 모델인 코란도를 기반으로 전기차를 선보일 예정이었지만 기술 보완 등으로 인해서 출시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미뤘습니다. 특히 쌍용차는 유럽 지역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해요. 내연기관차 규제가 거세지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바도 있는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제도도 도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쌍용차는 내연기관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해 쌍용차 수출률은 마이너스 30.7%를 기록했습니다. 폭락한 거죠. 쌍용차는 이 회생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전기차에 대한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차를 내놨는데 친환경차에 대한 투자 대신 티볼리, 렉스턴 등 내연기관 중심으로만 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차를 내놓고도 실적은 개선되지 않았고 적자 규모만 줄었고 흑자 전환을 이루지 못한 거죠.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쌍용차가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선행 연구 등 뒤늦게 연구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지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다른 완성차 업체 대비 경쟁 우위를 점할 기술 확보를 기대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변화의 트렌드를 읽지 못한 기업들이 이렇게 도태되는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ESG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